오늘 마지막 최종 레이스의 그림입니다. 정희철 선수, 김중근, 조항우, 김종겸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유지, 가게마, 그리고 황진우와 김재현 선수가 뒤를 따르고요. 야나기다 마사타카와 이정우, 정혜원, 정현일 선수가 12번입니다. 장현진, 후지나미, 서주원, 오일기 선수고요. 유시원 선수와 윤승용 선수, 박정준, 권재인 선수가 20번, 안정환 선수와 김동은 선수가 뒤쪽에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제 더블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이틀 연속 경기를 하니까 차이 상태를 2번 연속으로 잘 유지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까지 잘 나가는 거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오늘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서킷도 그래서 변수가 좀 많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그 기온에 대한 팀들의 이 초대 관심사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 온도가 낮았다가 또 햇빛을 받으면 또 올라갔다가 또 노면 온도가 오후로 접어들게 되면 빠르게 다시 떨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는데 오늘은 일단 어제보다 노면 온도가 조금은 더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앞서 펼쳐졌던 다른 클래스의 경기, 그때 당시 트랙 온도는 25도가 아니라 30도 이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4.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만 거의 5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트랙 온도가 낮아가지고 타이어 온도가 부족해서 레이스 초반에 문제가 생긴 걸 피하기 위해서 어제 8라운드와 마찬가지로 포메이션 랩을 2랩 달립니다. 네. 2랩 달리고 이제 저게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하면은 저 랩 수를 차감을 하지만 이번에는 원래 계획으로 2랩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21랩의 랩 수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포메이션 랩까지 포함하면은 선수들이 총 21랩에다가 2랩을 더해서 23랩을 돌기 때문에 거의 달려야 되는 주행 거리가 100km 정도. 네,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차 안에서 연달아 달리게 됩니다. 워낙 스피디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상황에서 몇 번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롤링 스타트는 없었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스타트에서도 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자, 지금 선수들 머릿속에는 각각이 굉장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롤링 스타트 직후에 오프닝 랩에서의 어떤 혼전, 이 속에서 김종겸 선수는 최대한 몸을 사리면서 자기 차량을 보호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네. 쫓고 있는 입장인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혼전의 틈을 타서 최대한 빨리 순위를 이 1, 2, 3번 코너 안에서 앞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공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리어 안정감을 꾀하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을 흔들어만 놓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팀 단위의 전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팀 단위에 누구 한 명 밀어주는 것도 밀어주는 거고 네. 팀 단위 순위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떻게 우리 팀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중요하겠고요. 또 제가 종종 하는 얘기로 이 사고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의 성능도 비슷해야 되고 드라이버 기량도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야 돼요. 네. 예, 누군가는 나는 안전하게만 가면 돼, 사고만 안 나면 돼 하는 드라이버가 있고 누군가는 나는 오늘 막판이니까 마지막 경기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고 어떻게든 찔러볼 거야 하는 드라이버가 마구 섞여 있으면 이게 사고 나기가 딱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있었거든요. 일단 실질적으로 그 선수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운드에 그런 선수들의 변수를 계속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오늘 안전하게만 가고 싶은 뭐 김종겸 선수라든지 상위권 네.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뭔가 보여줘야 내가 다음 시즌에 누군가에게 좀 눈도장을 찍지 않을까 할 겁니다. 김종겸 선수가 지금 리듬을 살리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챔피언의 가장 현재 가까이 있는 바로 디펜딩 챔피언 김종겸 선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한 저력이거든요. 김종겸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정상을 얻어내고 있는 선수 한 명 아니겠습니까? 김종현 선수 지금 이제 결승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지만 네.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한 멘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챔피언에 가까워져서 약간 흥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 경기에 대한 어떤 압박 때문에 좀 짓눌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것들을 초연한 듯한 그런 어떤 표정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뢰도 100%는 아니지만 조항우 감독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김종겸 선수가 챔피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 신뢰는 안 하지만 95%는 신뢰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조항우 선수가 김종현 선수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 스크린을 하면서 뒤쪽 차들을 막아준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뭐 본인이 앞에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선수를 어떻게 신경 써주겠습니까? 앞으로 빨리 달려나가야죠. 그러니까 네. 미묘한 위치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중반부터 또 재미난 장면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종홍과 김정겸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지금 개인 타이틀 경쟁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팀의 1위를 확고하게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정도 상위권을 또 유지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역학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두 명의 선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엑스타 레이싱이 지금 팀 챔피언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하필 오늘 또 폴 포지션이 정희철 선수예요. 네.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이대유지 선수도 멀리 있지 않은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유지 선수 항상 레이스 후반까지 꾸준히 성적 네. 끌어올리면서 계속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아트라스 BX 지금 포인트 벌어놓은 거 많아 하고 안전하게만 달리다가는 덜미를 잡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김민상 선수의 차가 핀레인 스타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메이션 랩을 2랩 달리는 것도 달리는 거지만 이틀 연속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차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뭐 중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장현진 선수는 이제 어제 못 나왔고 밤새 정말 고생들 많이 해가지고 차를 고쳐서 왔어요. 자, 장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한 게 사실 금요일 날 굉장히 큰 사고로 차량의 프레임이 파손이 됐는데 그거를 어제 하루 동안만에 고쳐서 오늘 랩 타임이 바로 Q3까지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대단하군요. 페이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현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사실 그 갈비뼈에 골절사항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 완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저런 기량을 발휘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랩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바퀴의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희철 선수도 이 더블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 6위권 정도에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정희철이라는 이름에 그런 숫자가 붙는다. 이건 본인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희철 선수 뒤에 있을 때 정말 앞으로 잘 올라오는 선수지만 앞에 있을 때 관리도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희철 선수도 오늘 제대로 된 유종임이 원래 이제 최종전의 최강자 이대유지 선수가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그 팀메이트의 그런 위협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 좀 해보겠고요. 네, 언제나 그 7번 이대유지의 종합감은 상당하고 나이트레이스를 제패했던 김동훈 선수는 지금 상당히 많이 뒤쪽에 최하위의 포지션에서 출발하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만큼 챔피언이 우승자가 어느 위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지금 파이널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코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열로 정렬을 해서 포메이션을 길었던 두 랩의 포메이션을 마치고 네. 레이스 스타트, 롤링 스타트를 준비를 할 텐데요. 눈치 싸움 정말 중요하고 어제 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대유지 선수가 2그리드였는데 정말 스타트를 잘했어요. 스타트 타이밍을 진짜 잘 잡는 선수가 바로 이대유지 선수입니다. 네, 그 김종겸 선수 인터뷰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약간의 타이밍을 놓쳤죠. 그리고 나서 어땠냐 물어보니까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도 이대유지 선수가 바로 김종겸 선수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김종겸 선수가 약간 스타트에 대한 좀 이대유지 선수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인데 이번 스타트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 압박감을 견뎌낸다면 실질적으로 제1번의 숫자는 내년에도 여전히 김종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각각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우리 팀의 영광을 위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 코너를 돌고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 스타트 출발했습니다. 자, 김중근 선수가 바깥쪽이기 때문에 한번 압박을 해볼까요? 김재현 선수 완전 바깥쪽으로 밀고 앞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의 지금 4대 4와이드로 돌아갑니다. 자, 그대로 쭉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간에 큰 접촉은 없는 가운데 눈치를 보는데 옆으로 살짝 좀 밀리는 차량도 눈에 들어오고요. 22번 이정우 선수였죠? 네. 자, 그 사이에서 정희철 선수의 1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3번 김종근도 2위에 붙어있는 현재 상황. 네, 일단 4번 정희철 선수는 선두를 잘 유지했습니다만 자, 2위 싸움. 김중훈 선수 바깥쪽으로 지금 자리를 좀 불리하게 내줬지만 그 다음 코너 다시 안쪽을 잡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 안쪽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쪽으로 먹혔습니다. 중앙호! 치고 나왔습니다.
아, 이런 영리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김재현 선수가 지금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앞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건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재현 선수. 일단 김종겸 선수에게는 안 좋은 소식. 자, 김종현 선수를 앞으로 지금 치고 나와 있는 상태고요. 김재현 선수가 지금 네. 이거 락 그대로 걸렸어요. 하는데요? 락 걸렸어요. 아, 너무나도 황진우 선수의 12번인데요. 저거는 지금 브레이킹이 완전 실패한 것도 실패한 거지만 타이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깎였을 거거든요. 첫 번째 랩만은 이거는 너무나도 큰 손해인데요. 자, 지금 타이어 온도가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 빠른 코너 진입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킹이 생겨도 바로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브레이킹 담력이 워낙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김지현, 언급하신 95번 김지현 선수, 볼가스라는 이름을 달고 출전한 이번 레이싱에서 순식간에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8번에서 4위까지 올라왔고요. 어제와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어제는 80kg의 핸디캡 웨이트 있다고 뭘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딱 30kg 덜고 50kg 달고 있으니까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어제는 이맘때쯤이면 드라이버들이 약간 몸살이면서 레이스는 길다, 타이어를 아끼자 이거에 집중을 하느라 뭔가 급 소강 상태에 빠졌었거든요. 네. 네. 자, 김종겸 선수가 지금 5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저 위치가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뒤쪽에서의 압박인데 문제는 노련한 베테랑들이 잔뜩 있거든요. 이재 유지라든지 야라이다 마사다가 이 두 명의 선수의 이 일본 선수의 압박대는 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순위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우 선수는 아이들이 피트로 지금 들어간 네.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김종현 선수 오른쪽 뒤쪽에 추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데미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바깥쪽 카울이 살짝 뒤집혀져가지고 네. 너덜거리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든 점수 계산의 기본 중에 하나가 완주 1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완주 1포인트를 무조건 얻어야 되고 지금 5위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데 저 미묘한 손상이 점차 랩타임에 지장을 준다면 경기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관건은 저 데미지가 지금 저희가 사고 장면을 못 봤지만 과연 뒷바퀴 엑셀축을 건드릴 정도의 충격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안정감 있게 달리고는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크게 속도가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상위권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는 좀 아쉬운 네.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김종현 선수 앞쪽으로는 공간이 조금 넓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뒤쪽으로는 이제 엑스타 레이싱 팀에서 이대유지 선수가 매섭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준 선수 차량이 지금 피트로 들어왔네요. 네. 타이어 교체를 진행합니다. 이제 브레이크도 괜찮은지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데미지가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완주 포인트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피트 안으로 들어와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황진우 선수의 12번이었고요. 자, 정희철 선수가 지금 현재 최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1분 58초 401을 찍고는 있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조항우 선수 역시 만만치 않은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큰 배틀은 펼쳐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 2, 3, 4위가 한 눈 안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여전히 83번 김중근 선수, 자. 그리고 뒤에 볼가스의 차량이 올라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김재현 선수는 우승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먼저 일단 앞에 있는 김중근 선수를 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자, 이제 김재현 선수가 김종훈 선수 꼬리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추월 시도를 몇 번 배틀을 걸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랩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김중근 선수였는데 그 김중근 선수의 뒤를 완전히 붙여버릴 정도 김재현 선수도 만만치 않은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종겸의 챔피언 1번은 일단 5위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지면 그대로 차력인데 네. 하나라도 내려지면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대유지 선수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김종현 선수 뒤로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후반부의 어떤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아직 공격을 시작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보기에는 너덜너덜한 게 불안해 보이는데 겉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저기 안쪽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뭔가 어디 닿고 있다든지 바퀴에 계속 닿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일이 피곤해지고 서스펜션에 손상이 없는지 미묘한 손상은 사실 바로 안 보이거든요. 네, 현재 어쨌든 1, 2, 3, 4위까지는 55초대 후반의 기록을 내고 있고요. 김종겸 선수는 지금 한 0.5초 정도 좀 뒤진. 잠깐만요. 네. 지금 조항우 선수가 선두로 나섰죠.
10번 조항우 선수 선두예요. 이거 정희철 선수 차량이 뒤쪽으로 빠져 있는데요. 지금 정인철 선수가 페이스가 갑자기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김종훈 선수도 지금 정인철 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챔피언의 경쟁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조항우 선수가 1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김종겸 선수가 6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포인트는 동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골치 아픈 숫자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김종겸 선수를 제낀 것까지는 좋았지만 조항우 선수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면 조항우 선수와 김재현 선수가 지금 포인트가 어제까지에서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완전한 동점이 이뤘을 때는 포디움에 몇 번 올라갔느냐, 몇 번의 순위를 얻어냈느냐, 이 부분에 관련된 것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상위권 순위를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 순서가 되기 때문에 우승 횟수가 같으면은 2위 횟수, 2위 횟수가 같으면 3위 횟수, 3위 횟수 다음에 4위 횟수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이 동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재현 선수와 조항우 선수 모두 1위를 한 번씩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우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동점 상황까지 체크해야 되는 일단 산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조항우 선수를 일단 잡아야 돼요. 지금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정희철 선수와 김중근 선수가 배틀을 심하게 벌이면 95번 자, 김재현 김종훈 선수 넘어갔어요. 김종훈 선수도 지금 2위로 올라갔고요. 김재현 선수도 이제 정인철 선수를 노리는데 정인철 선수 왜 갑자기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네, 뭐 시즌 최종전이기도 하고 더블 라운드이기도 하고 이제 미묘한 차의 내부적인 문제는 자, 알 수는 바깥쪽으로. 없습니다. 네. 사이드 패스로 한번 살짝 위협을 해보죠. 일단 추월할 수 있는 라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정인철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정희철 선수가 너무 안쪽 라인만 막지는 않죠. 잘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95번인데요. 바깥쪽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요. 여의치가 않네요. 공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김재현의 95번. 자, 김재현도 지금 마음이 급했거든요. 지금 1위를 지금 조항우 선수가 얻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재현 선수 입장에선 뒤따르는 김종겸 선수와도 순위가 한 순위 차이밖에 안 나고 지금대로면 조항우 선수 멀리 가 있고 이러면 벽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조항우 선수의 머릿속도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선두를 잡았긴 했는데 팀메이트인 김종겸 선수가 지금 뒤쪽에 있단 말이죠. 아까 팀 전략으로 김종겸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는 또 지금 어떻게 앞쪽에서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1위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옵션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근처에 일단 뭔가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죠. 차체에서 뭔가 떨어져 나갔는데 네. 자, 그 전술 중에 하나를 어떻게 보면 약간 배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2, 3, 4위가 일단 연이어서 긴 직선 도로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1위부터 5위까지 간격이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재현 선수가 지금 이제 한참 정인철 선수를 압박하다가 오히려 김종겸 선수와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져 버리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네. 자, 앞쪽에 있는 정희철 선수, 김재현 선수의 95번, 김종겸 선수는 지금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랩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김재현 선수 앞으로 압박해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이유는 없죠.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5위만 지키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6위, 지금 6위를 한다 그래도 일단 챔피언 달성하는 데는 본인에게도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는 같지만 조항우 선수보다 그 2위 포디움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김종현 선수가 완전 동점인 상태에서도 챔피언십을 가져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황준우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오자마자 최속을 찍었군요. 황준우 그러네요. 선수 네. 가장 랩타임 빠르게 찍었습니다. 이거 데미지가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도 새 타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을 만한 황진우 선수가 됐고요. 일단 완주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 현재 상황. 그 사이에 디펜딩 챔피언의 순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위권도 큰 싸움 없이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가 4분의 1 정도 진행이 됐고요. 조항우 선수가 10번 조항우 선수가 1위로 나선 다음에 지금 4번 정희철 선수라든지 이제 뒤따르는 선수들에 비해서 멀리 못 따라놨어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조항우 선수가 그 막강할 때의 모습을 보면 선두로 나서면 일단 카메라에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잘 잡힙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능성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쩌면 지금 뒤쪽의 차량들의 어떤 페이스를 흔들기 위한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1등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팀의 어떤 전략을 위해서 작전을 걸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 조항우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습니다. 6천 클래스, 20호 6천 클래스에서 가장 많은 챔피언을 얻어냈었던 선수답게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팀 동료인 또 하나의 김종겸에게 그런 영광을 건네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지금 조항우가 갖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많은 랩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이 레이싱 드라이버들이 엄청 빨리 달리니까 앞만 보고 달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뒤를 보면서 달릴 시간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따라오는 한 두세 대, 세네 대 정도의 차량들이 어떤 간격으로 오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들을 걸고 있는지 지금 조항우 선수는 뒤쪽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달리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참 되게 쉽게 들릴 수 있지만 저 선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TV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 미러를 가지고 거의 왔다 갔다 가끔 나타나는 걸 보고 정확한 거리를 계산을 해내야 돼요. 이것도 드라이버 역량이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공격성 짙은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중위권에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선수들이 자신의 컬러를 드러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전체 21랩을 쏘야 되는데 이제 딱 초반부 3분의 2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네. 이번 코너를 통과할 때 이제 조항우 선수 차량 뒤쪽에 타이어가 조금씩 슬립이 나면서 카운터 스티어링으로 제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랩 전후해서 이 레이싱 슬릭 타이어들 그 디그레데이션 이제 접지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느낌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그 타이밍이 좀 일찍 온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뭐 경기 상황상 롤링 스타트도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미세한 조절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네. 지금 요 꼭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트랙 온도가 아까 저희 경기 시작할 때 25도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3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굉장히 네.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용인에서 트랙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이제 그 상황, 트랙 온도와 트랙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한국 타이어가 조금 고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난 경기 끝나고 드라이버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랙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 타이어를 쓰는 차량들, 그러니까 지금 선두권에서는 선두 조항우 선수, 2위 김주근 선수, 4위 김지현 선수, 5위 김종겸 선수가 모두 한국 타이어고요. 그 뒤에 3위에 끼어있는 정희철 선수가 금호 타이어, 6위에 이대유지 선수 금호 타이어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땐 사실은 엑스타 레이싱 팀의 이 두 명의 선수는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지금 초반에도 아직까지 순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반 이후에 대한 공격성을 좀 감추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후반에는 금호 타이어를 쓰는 팀도 이제 엑스타 레이싱을 포함해가지고 몇몇 팀들 드라이버들이 강한 압박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현재 그리고 8위권부터 그 뒤로 7대 정도 된 차량이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면서 이것도 이제 좀 화끈한 배틀들이 중반부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카게야마 선수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나기다 마사타카, 이대유지, 카게야마 마사미, 일단 탑10 안에 들어있는 이 세 명의 일본 선수의 압박감은 여러 선수에게 압박을 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크게 일어났는데요. 자, 저 정도면은 일단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거의 순간적으로 앞쪽 시야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해서 나가야 되는데 피하다가 또 옆에 있는 차와 뒷범퍼가 걸리거나 하면 스피н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저 부분은 지금 계속 저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6번 코너를 벗어날 때 조금 무리하더라도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기서 코스아웃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코스아웃 했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코스아웃의 손실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먼지가 주는 변수 때문에 다른 차량도 굉장히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항우 선수, 김중근, 정희철, 김재현 그 어떤 선수도 멀리 좀 달아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순위는 어느 정도 약간씩 그 정돈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덧 7번 이디우지 선수 뒤로 같은 일본인 드라이버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따라왔어요. 네.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야말로 김종겸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대유지 선수를 압박하고 만약에 추월을 해서 막아준다.
그러면 김종겸 5위를 지켜줄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되죠. 지금 이대유지 선수 뒤쪽에 백파이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리고 길게 나옵니다. 흡사 용이 불을 내뿜는 것 같은 네, 그런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 헤어핀 코너를 돌고 나와서 잠깐 조종서가 아래쪽을 좀 바라보는 얼굴 그 헬멧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아마도 그 뭐 브레이크 바이어스를 좀 조정한다거나 지금 차량 셋업을 잠깐 바꾸기 위해서 컨트롤 쪽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타 쪽에서는 아무래도 중반 이후에 대한 자신감이 더더욱더 있을 텐데 미세한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페이스를 올리고 싶은 마음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야나기다 마스타카나 이대유지 이 두 명의 선수의 경쟁이 상위권의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두 드라이버가 사실 경력이 되게 많고 경기를 운영을 해가지고 꼭 빨리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후반에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되게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였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한 5-6렙 뒤에 저 두 명의 드라이버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있는 김종겸이 이걸 좀 알고 있습니다. 이대유지, 야나기다 마사타카 이 두 명의 선수, 이 두 베테랑은 지금 약간은 합의를 한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서서히 앞쪽에 있는 차량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백파이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노동기 선수가 어제 그 화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엔진 쪽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이제 더 정확한 상황은 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엔진 쪽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자, 김종훈 선수 지금 헤어핀 진입하는 과정에서 살짝 타이어가 잠기면서 하얗게 그 연기를 좀 내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고요. 생각보다 좀 빠른데요. 네,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차량 일단은 그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 그 각오를 차량에다 그대로 한번 녹이는 것 같습니다. 좀 하드하게, 좀 단단하게 경기를 좀 운영하는 선수들의 상위권의 모습들인데요. 지금 4번 정희철 선수나 95번 김재현 선수는 이렇게 막 관리하고 천천히 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네.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안쪽으로 자, 27번 카게야마 마사미 선수로 보였죠. 네. 역시 금호 타이어를 쓰는 헌터 퍼플 모터스포츠입니다. 조금씩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오일기 선수를 젖어내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7번 정혜원 선수의 바로 뒤쪽까지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여전히 조항우 선수는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의 격차를 만드는군요. 네. 2초를 넘게 맞습니다. 2위와 차이를 만들고 있는 1위인 현재 조항우 선수입니다. 자, 이제 조항우 선수는 본인의 페이스를 완전히 찾아갔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혼자 앞에서 달리면은 나홀로 주행을 금방 잘 하시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항우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김전 선수보다 앞에 있는 거. 네, 그것이 결국 전체 팀 챔피언에서 1, 2위를 아트라스 팀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드라이버 챔피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무조건 치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무조건 뭐 김종겸 선수를 챔피언 만든다라는 의미보다도 만약에 김종겸 선수가 그런 레이스는 알 수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그렇죠. 생겼다 그래가지고 빠졌을 때 자신이 챔피언이 맞습니다. 되는 것도 팀메이트를 도와주는 네. 거죠. 복합적인 그런 계산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군요. 딱 중반이 됐거든요. 10개 랩을 지금 진행 중인 선수들의 경기 상황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두권의 차량들은 특별하게 지금 배틀이 일어나지 않고 거의 비슷한 페이스와 비슷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레이스 중반부는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과연 저 김종겸 선수의 핸디캡 웨이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김종겸 선수 지금 80kg이라는 무게를 안고서 타이어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후반까지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저 훔이 뒤쪽 부분에 있는 저 데미지가 차량에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6위를 차지할 경우를 조금 따져보면은 6위를 차지하고 완주에 성공했다 해서 9포인트를 얻게 되면은 만약에 김재현 선수나 조항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을 때 동률이 네. 됐을 때 2위 횟수와 3위 횟수를 따져서 사실 그것도 김종겸 선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6위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여유가 지금 있는 김종균 선수인데 이대유지와 야나기다 마사타카 이 두 명의 선수가 베테랑은 한 번에 이런 신예 챔피언을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 경험치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김종균 선수 여전히 자신의 순위 그 이상의 것들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네. 정현일 선수와의 압박이 좀 있었는데요. 자, 예선 기록 1위를 차지했던 후지나미 선수. 키요토.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모로 운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량을 발휘를 못했어요. 사실 저 선수의 기량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선수인데 우리나라 와서는 그걸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예선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예선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지만 오늘 레이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순위는 꽤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11위까지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일기 선수가 조금 더 파이팅을 했군요. 카게마 마사미 선수를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9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장면. 하지만 여전히 다 붙어있는 이중위권의 경쟁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부상 투혼이라고 할 수 있는 장현진 선수, 6번 장현진 선수도 계속해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포인트권에 근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13위 현재 장현 선수가 살짝 내려앉아서 13위권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기야마 마사미 선수, 27번 카기야마 마사미 선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6명이 거의 붙어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도 멀지 않네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이 선수들은 또 경기 끝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가 먼저 흥분 상태에 접어드느냐에 따라 칼을 빼드는 선수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딱 11렙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경기 정확하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드라이버들 타이어 관리 그리고 그에 따른 페이스 조절 이런 것들이 관건이 지점이 됐는데요. 이제 벌어졌던 간격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정리가 되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7라운드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의 각각의 특성들이 좀 다르게 작용이 되면서 네. 경기 중반부터 확실히 그 컬러감이 나오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좀 융화되거나 섞이는 과정들이 7라운드에 좀 있었거든요. 지금 4번 저기 네. 야,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지금 조항우 선수, 선두를 달리고 있던 조항우 선수가 저 코너가 오늘 계속해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번 코너 탈출인데 네. 뭔 일이 날 것 같습니다. 저기서. 방금도 생각보다 많이 뒷바퀴가 밀려나가면서 자세가 한번 크게 흔들렸던 아주 위험한 상황. 저곳이 왼쪽 부분에 런어페 여리가 좁습니다. 펜스하고 이 잔디밭 이 공간이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어서 정말 잘못 카운터를 치게 되면은 바로 차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와서 펜스에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나가던 차랑 2차 사고 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게 스핀이 나거나 했을 때. 오늘 뭐 다른 클래스 내에서도 저쪽 코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선수들이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여전히 상위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은 격차가 굉장히 좀 좁혀지고 있고 방금 전에 약간의 그 미스 때문에 조항우 선수와 2위와의 격차도 살짝 좀 줄어있는 현재 상황이 됐고요. 정희철 선수는 다시 이제 김종근 선수에게 배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반 이후로 완전히 노렸군요. 정희철 선수는요. 자, 바깥쪽, 이렇게요. 바깥쪽. 네, 이러면 라인 크로스 날 수 있죠. 김종근 선수 브레이킹 미스가 있었는데 네. 이런 탈출 속도가 달라요. 네, 다행히 일단 위치는 잡아놨습니다. 근데 한 번의 어택만에 그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좀 줬는데요. 자, 아까 그 최강빈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빌드를 하나씩 쌓아가가지고 지금 이 코너부터 나중에 몇 개 코너를 가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빈틈을 만들어 나가면 어느 순간 기회가 오겠죠. 네. GT 클래스의 챔피언 오늘 우승자의 예를 한번 들어주셨는데 일단 조항우 선수와 김중근 선수의 격차를 좀 줄어들었고 정희철 선수가 이제 서서히 공격성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로 다닐 때도 굉장히 와일드합니다만 이런 공격적인 장면을 펼칠 때 전반적으로 많이 경기를 흔들어 놓는 선수거든요.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잠깐 멀어졌던 김재현 선수도 이 세대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자, 정희철 선수가 조금 전에 바깥쪽 코너 쪽으로 찔러는 듯한 그런 모션을 취했는데 사실 누구든지 다 합니다. 바깥쪽으로 출루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있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뒷차가 움직이게 되면 시선을 왼쪽 사이드 미러로 주게 돼 있어요. 자기는 오른쪽 코너를 봐야 되는데 시선이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미스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정확하게 정희철이 그걸 노렸고 방금 김종근 선수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자리를 내주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95번 김지현 선수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잘 타기는 하는데 너무 좀 과격하거나 공격적이기만 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는 어부지리를 노리겠다라는 그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앞에 두 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딱 고기 간격을 유지하고 달리고 있어요. 요거 두 대가 뭔가 일이 벌어지면 자, 난 정희철 지른다. 선수 지금 네. 서로 바라보는데요. 자, 일단 이번에는 김종근 선수가 완벽하게 인라인을 막으면서 브레이킹을 좀 일찍 걸었고요. 예, 또 하나의 헤어핀. 김재현 선수의 95번의 존재감도 지금 정희철 선수가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본인도 잘못 공격했다가 본인의 위치를 지금 뭐 위협받을 거의, 수가 있는데요. 네. 범퍼와 범퍼가 스칠 듯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버텨내면서 자, 바깥쪽 나오는 83번 김중근. 김종근 다시 한번 인라인을 타고 갑니다. 끝까지 트랙을 쓰지 않고 있고요. 예, 83번 김중근 선수는 방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정희철 선수 이제 가속이 탄력이 좀 받았는데
치고 나오죠. 나올 만큼 아. 충분한가요? 약간의 모자람이 자, 있는데요. 브레이킹에서 숨을 걸었습니다. 안쪽으로 찌르고. 여기서 정희철 선수 4번에 안쪽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희철 정말 이후에 노렸었던 그 장면이 이번 랩에서 성공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김재현 선수도 지금 바로 이 틈을 타서 무너뜨리려고 김중훈 선수를 흔들어 보려고 노리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의 차량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슷한 장면에서 전에 오일기 선수와 저 부딪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속 코너에서 끼어드는 거 쉽지만은 이번엔 가능하겠는데요. 내리막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바짝 붙은 95번 김재현. 자, 그리고 바로 그 뒤에서 이 모든 배트를 김종겸 선수가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뒤에 차량은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 김재현 선수 95번이 조금씩 위쪽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83번 김중근. 자, 김중근 선수 정말 백전 자, 도전. 여기서 김종훈 선수 크게 흔들렸고. 이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버텼고요.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순위 그대로. 어제도 네. 김재현 선수가 저기에서 한번 사고에 휘말릴 뻔해서 안쪽 잔디로 회피를 했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본인이 파워슬라이드가 강하게 나면서 차 머리가 왼쪽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노릴 것 같아요. 이번에 페이스가 좋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김용겸도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너무 바깥쪽. 바깥 들어나갔어요. 다음 코너까지 버틸 수 있는 김종겸 나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요. 김용겸 먼저 안쪽 머리 들밀었죠 1번. 자, 이 상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같이 말고 들어갑니다. 김종경 곱게는 나는 그냥 안전하게 챔피언 차지 안 한다. 기회 오면 찌른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김종겸 일단 살짝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죠. 네, 굳이 이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이 뒤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7번 이대유지 그리고 8번의 야나기다 마사타카 역시 다 붙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는 앞에서 배틀하느라 너무 느려졌기 때문에 이걸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안쪽 공간 열렸어요. 또 공격하는데요. 자, 김용훈 앞서 나갑니다. 김종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이에 이대유지까지 하죠. 이대유지는 다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로막혔습니다만 그 사이에 김재현 선수가 순위를 올렸습니다. 이제 뭐 조항우 선수를 초월하고 싶은 생각이 들만한 하나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김중근 선수를 넘어서도 좋긴 한데 김종겸 선수도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바꿔서거나 망했어요. 불청객이 따라와 버렸죠. 문을 열어줬더니 불청객이 따라왔습니다. 딴 선수는 다 와도 되는데 김종겸만 안 오면 자, 되는데. 지금 김종훈 선수 페이스가 좀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대유지 선수까지도 앞쪽으로 치고 나왔고요. 네. 지금 한 대가 속도를 늦추고 있는 한 대 뒷전시를 지금 보였고. 냉각 이 라디에이터에다가 불을 쬐어주고 있는 네, 냉각 선도가 몇 도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요. 그렇습니다. 뒤차 라디에이터를 소독을 해줬죠 지금. 자, 그런 소독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차량은 그래서 김용훈 선수의 속도가 약간 좀 애매하게 느껴질 정도의 장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좀 속도가 약간 줄은 지난 랩의 속도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항우 선수는 같은 화면에 지금 야나기다 안쪽으로 이거 너무 쉽게 열리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김중근 선수 타이어가 못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라인을 다 못 잡거든요. 그러면서 야나기다 마스타카 역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상대편의 압박을 주는 불편한 두 명의 일본 베테랑이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7번의 이대우지, 8번의 야나기다 마스타카. 조항우 선수 지금 마지막을 지나간다. 4초 차이를 내는군요. 4.5초 정도 2위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항우 선수는 나 원래 이런 드라이버다를 잊으셨죠? 다시 기억하게 해드릴게요를 지금 다시 연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종겸 선수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일단 선두에는 조항우 선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야나기다 선수가 또 백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지노선 6위권 요거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블로킹을 진짜 잘하기 때문에 네. 저 선수가 뒤에 오는 선수 막아준다 그러면 네. 사실 6위 지키는데 저만한 우군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선이 너무나 두껍네요. 지금 상황의 그 선의 그 두툼함은 그 뒤에 있는 선수 느끼겠습니다만 앞쪽도 느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여유들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 현재 여기까지 순위를 끌어올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김재현 선수는요? 네, 물론 김재현 선수는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뒤를 볼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 조항우 선수가 너무 많이 앞에 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정희철 선수와도 4초 이상 차이? 그러니까 결국 조항우 선수와는 8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코너를 돌아도 조항우 선수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자, 반면에 김종겸 선수는 앞쪽에 여유 있는 그 간격을 평온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 카울에 대한 그 문제도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네. 한 5개의 랩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초반에 몇 명의 선수가 겪었었던 생각보다 빠른 내구성의 소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서서히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김종겸 선수의 차량 손상은 스토카라는 특성상 사실 엄밀히 말하면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뭐 네. 공격학적인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차량 뒤쪽에서는요. 물론 자. 뭐 말려 들어가서 안타까운 장면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어제 더블라운드 첫 경기인 8라운드 시작할 때도 제가 한번 그 타이어 제조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에 우승자가 다 바뀌는 와중에도 공통점이 다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 우승을 집어 올렸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까지 이렇게 조항우 선수가 1등을 하게 되면 한국 타이어가 올 시즌은 모든 경기를 우승컵을 가져가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희철 선수에게 기대한 것들이 좀 많았을 텐데요. 지금도 뭐 멋진 추월 장면을 통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은 예. 많이 얽혔었죠. 김종겸 선수가 김재현 선수를 압박했던 네. 장면이었고요. 사실 김종겸 선수의 저런 자세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사실 내가 완전 안전운전만 신경 쓰고 있었으면은 저렇게 못 파고들기도 했겠고 오히려 못 파고든 것 때문에 순위를 더 잃을 수도 김중근 있었어요. 선수의 인캠이죠. 네. 여기서 아예 안쪽으로 진입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대 차량이 연달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자신의 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1, 2, 3, 4위가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김종겸 선수는 이대유지 선수가 무리해서 파고들면 이거는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무의미한 싸움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대유지 선수는 뭐 챔피언 경쟁자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이대유지 선수의 페이스가 조금 더 좋아 보여서 사고가 났지요. 박정준 선수 차량 트러블로 일단 옆쪽으로 안전한 장소로 네. 빼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김종현 선수 무리하게 이대유지 선수와 배틀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얻을 것보단 잃을 게 더 많은 싸움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한 순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바로 뒤에는 이 팀메이트가 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네요. 김종현 선수. 사실은 엑스타 레이싱도 지금 팀 순위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이대유지도 위쪽으로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싶습니다. 지금 정희철 선수 일단 2위에는 랭크가 돼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물론 포인트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네. 추월을 하고 볼 생각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요. 후반부는 이쪽 김종겸 선수와 이대유지 선수 요 사이의 신경전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순위야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사 입장에서도 제 상위 단 그 근처에는 네. 모두 우리 것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자, 같고 이대유지 선수 팀도 이게 안쪽으로. 필요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열어주는군요, 이 상황은요. 자, 김종현 선수 네, 괜찮아요. 일단 이대유지 선수를 앞쪽으로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네, 김종겸 선수가 단순히 그냥 피지컬 몸으로만 잘 차를 모는 선수가 아니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그 이제 박재성 선수의 페라리 챌린지라는 데 출전을 하는 선수에게 이제 인스트럭터이자 코치, 레이스 엔지니어로 이제 참가하면서 많이 가르쳐주는 입장. 이걸 또 가르쳐주다 보면은 또 자기가 깨닫고 더 발전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경기를 잘 뛰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경기가 없을 때는 그 다른 선수의 경기 해외 따라 나가면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걸로도 봐서 머리도 좋고 무리하지 않고 하지만 필요할 땐 빠르고 사실 또 승부욕이 강하니까 아까처럼 그냥 안 보내주죠. 네.
팀 포인트도 아트라스 BX와 엑스라이스님이 7포인트 차이였죠. 지금 그 상황인데 물론 지금 뭐 탑10 안에 들어있는 차량들이 BX가 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조항우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 포인트가 확실히 뒤집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한순이라도 끌어올리겠다는 이대유지의 이 선택은 상당히 팀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현재 19랩째가 시작이 됐습니다. 19 이제 세 바퀴만 돌면 이번 시즌에 골든 모멘트를 어느 선수가 가져가게 될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김종현 선수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이미 다 와 있는데 김종현 선수 뒤에 있는 야나기다 선수 그리고 그 뒤에 근데 오일기 선수가 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세 바퀴 중에 과연 오일기 선수가 또 어떤 배틀을 이 아틀라스 BX에게 걸어올지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붙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일기 선수가 챔피언을 당시 얻었었을 때도 우승을 했었을 때도 이런 분위기에서 앞쪽을 하나 둘씩 쓸어 담으면서 올라갔었던 아주 기가 막힌 네.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되는 공격적인 오일기 선수 막아야 되는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격을 막는 드라이버의 입장에서 막으려고 하면은 일단 너무 빨리 달리면은 안 돼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간격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매하게 상대방 타이밍을 뺏어서 상대방이 속도를 내려고 그러다 움찔움찔하게 만들어서 야금야금. 오일기 선수 지금 정말 트랙폭을 최대한 많이 쓰고 있는데 저 인조잔디 구간에 바퀴가 잘못 올라가게 되면 정말 미끄럽거든요. 연석에서 인조잔디로 떨어지는 순간 정말 그립이 제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번 쓸어 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뒤는 후지나미 키오토 선수가 올라왔군요. 8위까지. 지금 차 한 대가 9번 네 헌터 레이싱이죠. 네, 안정환 선수의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헌터 퍼플 모터스포트. 아까 카게야마 마사미 선수가 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시즌 최종전인데. 네. 자, 얼마 남지 않은 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순위가 뭔가 뒤바뀜이 있을까요? 정희철 선수가 물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2초 816 차이로 1인 조항우 선수와의 그 격차를 좀 좁혀낸 데 성공했습니다만 한 두 개 랩을 통해서 한 2초를 줄인 셈이라 지금 산술적으로 좀 어려운 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조항우 선수라면은 지금 달리면서 남겨놓은 카드가 많을 거예요. 아껴놓고 있을 거라 지금 다 따라간다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쨌든 코너 바로 바깥쪽에 9번 차량이 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 공간에 혹시 환기 관련돼서 예,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초록기가 바로 보인 거는 그 구간이 끝나고 다음 구간이 시작되는데 초록기를 흔들고 있는 게 그 전 구간에는 옐로우 환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자, 일단 BX의 차량들이 연달아 있는 거 상위권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키오토 선수도 굉장히 오일기 선수의 뒤쪽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은 랩에서 이 순위는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진왕의 키오토. 자, 지금 김종겸 선수 그리고 바로 이 뒤에 이어 달리고 있는 야나기다 선수 지금 두 대 물론 타이어 상태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코너에 진입하는 라인도 두 선수가 확연하게 달라요. 김종겸 선수는 바깥쪽으로 좀 더 크게 들어가서 뒤쪽에 늦게 에이펙스를 찍고 있고요. 후지나미 키오토가 라인 크로스를 통해서 안쪽으로 지금 흔들어 저쪽이 줬죠?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붙어 달리는데요. 흔들흔들 살짝 비비면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다음 코너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쪽으로 오일기 선수인데요.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유지하는데 후지나미 키오토 오일기. 힘싸움. 바깥쪽 계속 바깥쪽 잔디 밀립니다. 네. 자, 앞에 레스트랩을 시작하는데 자, 중위권 지금 치열하죠. 바깥쪽 잔디 쪽을 밟으면서 가속할 때 약간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지나미 선수.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파고들었었는데 오일기 선수도 이걸 그냥 내줄 선수는 아니거든요. 자, 이게 저게 도미노처럼 굴러가지고 김종겸 선수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또 됐어요. 그 사이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거는 글쎄 일단은 보이긴 보입니다. 정희철 선수의 4번이. 이제 조항우 선수가 보통은 저럴 때 남겨놓은 카드가 있거든요. 사실 따라와도 추월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근데 그동안에 금호가 파괴를 보였을 때 남은 시간을 잘 쪼개서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뒤집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거리에 좀 애매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 랩과 더불어서 한 랩에 0.8초를 줄여놨거든요. 근데 이게 조항우 선수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걸 줄일 수 있을까요? 한 랩뿐이라 네. 마지막 랩이라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정희철 선수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 남자예요. 자, 일단 팀 포인트도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항우 선수 그리고 야나기다 선수에게 포인트 지금 그 팀 포인트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선수인데요. 아, 네. 김종현 선수의 포인트는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팀 포인트에 이번 경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앞에 한국타이어 아틀라스 팀 그리고 엑스타 그리고 다시 아틀라스이거든요. 네. 점수 계산해보면 굉장히 좀 근접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7포인트까지 더한다면은 사실상 42포인트 정도를 따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러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마지막- 그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까지 따라 붙었는데 네. 야, 한 자. 렙만 더 있었어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조항우 선수가 마지막에 제거를 받으면서 2개의 우승을 얻어내는 이번 시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왔죠. 자, 김재현 선수 포디움 피니시로 일단 들어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대우죠. 김종겸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을 손을 지키는 내밀어. 중이군요. 네, 지금 팬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고 있고요. 네. 좋아하죠. 이거 온보드 나가는 줄 알고 있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2년 연속 챔피언이 됐네요. 자, 또 한 번 1번을 얻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매번 우승자가 바뀔 정도의 치열한 장면이 바로 지지난 라운드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김종겸 선수가 결국 이 시즌 챔피언을 오늘 경기를 소화해내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종현 선수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1위를 못하고 2위 시즌 종합 2위 순위를 지키고 있다가 이번 주말에 들어서 지금 통쾌한 역전극을 날린 거거든요. 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리고 하필 자기가 5등으로 달리고 있어서 자리가 하나밖에 여유가 없고 앞에는 경쟁자들 2명이 다 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결국 조항우, 정희철 선수가 1, 2위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틀라스 BX가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 포인트도 엑스트라레이싱 팀에게 좀 앞서는 그런 장면을 좀 예상은 되는데 일단 최종 계산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아틀라스 BX가 확실히 격변사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조항우 선수가 지금 정희철 선수보다 7포인트를 더 벌었기 때문에 네. 이러면 결국 아틀라스 BX에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더블 챔피언을 아틀라스 BX에서 차지하게 되는 경사가 되었고요. 네, 한국 아틀라스 BX 팀이 팀 포인트에서도 팀 챔피언십을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를 했군요. 김종겸 네. 선수가 앞쪽을 내준 이유가 있었네요. 이걸 내주더라도 포인트 합산상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한 10포인트의 여유가 좀 네.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요. 네, 조항우 선수가 선두로 나섰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게 되게 손쉽게 계산이 되는 상황이 됐죠. 네. 예선단에서 보여줬었던 그 힘의 플러스로 이 본선 무대의 강인함. 조항우 선수가 슈퍼 6000 클래스에서는 벌써 4번째. 근데 단독이네요. 단독으로 그렇습니다. 최다 챔피언을 최다 챔피언 누리게 됐네요. 타이틀을 새롭게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사실 어제 경기에 이게 되냐 마냐 이슈가 있었는데 조항우 선수 최다승 기록 이거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우승을 해서 아마 최다승 기록이 수립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기록을 다 뒤져봐야 돼서. 자, 김종겸 선수의 차량 그 뒤에 부서져 있던 카울이 경기 내내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서 퍼덕거렸는데 이제서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꽃가루였군요. 들고 있었네요. 자신의 이번 시즌 챔피언을 축하하는 꽃가루를 일단 날린 채로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속히 ASA 6000 클래스의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의 우승자는 바로 20번 조항우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항우 선수의 그 저력은 역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군요. 네, 우승. 올 시즌 2승한 드라이버가 또 아틀라스 BX에만 2명 나왔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한 절반가량을 아틀라스 BX의 선수들이 우승을 했다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BX의 경계를 분명히 많이 받았을 만한 그런 팀이 됐다고 생각하고 김종겸 선수의 모습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 그런 걸 디디면서 왔네요. 자, 이제 챔피언 드라이버가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미케닉들 테이프를 띄고 이제 문을 열어주겠죠.
선수 입장에서 지금 세레머니를 뭘 하면 될지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볼까요? 뭘 준비했는지. 사실 지난해 첫 챔피언을 땄을 때 약간 울먹였었잖아요. 네. 김종겸 선수. 지금 미케닉을 정말 이 팀에서 이 차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 김종겸 선수입니다. 차 위로 올라가죠. 자, 지난 연도에 이어서 2019년도 역시 1번의 자격은 바로 이 김종겸 선수에게 돌아왔습니다. 2019년의 시즌 챔피언은 아트라스 BX의 김종겸 선수입니다. 자, 김종겸 팀 챔피언이라는 얘기도 밑에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네. 자, 정말 겹경사죠. 아우, 챔피언. 힘이 에너지가 지금도 넘쳐나고 있어요. 네. 드라이버스 챔피언 그리고 팀 챔피언 모두 다 아트라스 BX 팀 거머쥐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시즌 챔피언 김종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항우 선수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있는 김종겸 선수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연도 챔피언으로 함께 했는지 김종겸 선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현 선수 지금 헬멧을 벗어버릴 생각도 못하고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어요. 네. 네, CJ 대한통운 슈퍼레스 챔피언십 제 최종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9라운드 결승 끝으로 드디어 2019 가장 빠른 시즌 챔피언이 탄생됐는데요. 바로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두 번째 시즌 챔피언을 달성한 김종겸 선수입니다. 자, 김종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감 한 말씀부터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진짜 스타트에 정말 치열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치열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 단계 추락하면서 80kg라는 핸디캡 웨이트가 점점 더 힘들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게도 이대 선수만 보내고 그 뒤로는 야나기다 선수가 또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진짜 올 시즌 동안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전폭적인 지원해 주신 우리 아트라스 BX와 한국타이어 그리고 효성, 모티올, 구김스 모두 스폰서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2년 연속 하게 됐는데 정말 이럴 줄 몰랐거든요. 올 시즌 정말 너무너무 치열해서. 근데 행운의 여신이 올해도 이렇게 찾아와 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중간에 야나기다 선수가 이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었지만 이대유지 선수가 또 추월을 하면서 위기가 좀 오셨었어요. 그때 조금 불안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레이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떠셨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kg라는 핸디캡 웨이트가 경기 한 6랩, 7랩부터 점점 크게 다가와서 그때부터 정말 힘들게 레이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야나기다 선수가 마지막에 원래 추월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정말 잘 막아줘서 제가 챔피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야나기다 선수와 그리고 그 야나기다 선수의 엔지니어인 안노상한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분 너무 좋으실 텐데 김종겸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최연소 챔피언에 이어서 아트라스 BX에게도 또 한 번의 또 기록을 만들어줬어요. 좀 팀 드라이버 모든 거를 또 연속해서 챔피언 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 자, 아트라스 BX 이제 소속으로서 좀 유독 생각나는 선수나 아니면 뭐 동료가 좀 있을까요? 뭐 전부 다 생각이 나고요. 제가 아트라스 BX 팀 모터스포츠 팀에게 챔피언의 영광을 안긴 게 아니고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 팀이 저한테 챔피언의 영광을 넘긴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따가 저희가 좀 세레머니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 공약했던 거? 노력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네, 세레머니 이따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겸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엄청 대단한 기록들을 만들었던 김종겸 선수였습니다. 네, 김종겸 선수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김종현 선수가 오늘 챔피언을 하게 되면 샴페인을 김종현 선수가 오늘 챔피언을 하게 되면은 챔피언을 이렇게 땅에다가 포디움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치면서 샴페인을 터뜨린다라는 세레머니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멋지게 잘 될런지. 전문 기술이라서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최종 결과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죠. 조항우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영광을 누렸고요. 정희철, 김재현, 이대유지 그리고 김종겸은 시즌 챔피언입니다. 야나이다 마사타카, 후치나미 키요토 그리고 오일기 선수와 카게마 마사미 그리고 정인일 선수가 탑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정우, 정혜원, 서주원, 장현진, 김동은, 김준근, 윤승용, 류시원, 김민상, 권재인 선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제 시상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시감 조항우 선수가 포디움 위에서 뭐 여러 가지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일단 시즌 2승째 그리고 아마도 그 최다승과 관련된 기록도 있는 데다가 팀 감독이잖아요. 네. 그 팀원이 챔피언이 됐고 더블 챔피언 정말 여러모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사실 완전히 웃을 수만은 없군요. 약간은 좀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 네. 네. 자, 이게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는 저희 두 단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좀 단계만 올라갔으면 조금 다른 느낌이 났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겸 선수가 5위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좀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기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경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하나로 좀 꼽혔던 선수인 만큼 좀 아쉬움은 짙게 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정희철 선수의 저력은 어느 시즌이든 빛을 발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매 경기 올해 정말 다양한 포디엄에 올라가는 선수들 얼굴이 나오고 시즌 초반, 중반, 후반까지 강팀들의 어떤 전력 구도가 바뀌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래서 이번 시즌 마지막 샴페인은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가장 높은 덱의 조항우 선수가 됐고요. 네, 기술이 있네요. 네. 자, 이제 2019년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항우 선수의 멋진 샴페인 셀러브레이션과 함께 마무리가 됐고 2020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년 역시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어줄 슈퍼레이스는 여전히 함께 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일요일 1라운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출발되는 개막전은 결국 다시 한번 더블 라운드 10월 30일, 11월 1일에 펼쳐지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최종전에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모든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많은 팬분들이 현장에도 찾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내년엔 더 재밌는 시즌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